할만합니까? 자, 아까 그 문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법 문제로 이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죠.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이게 800제곱미터 일반 상업적이고요. 이게 200제곱미터 자연 녹지적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근데 이 자연 녹지역에는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미관지구가. 그리고 일반 상업적에는 여기는 또 방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때 건축법상 어느 쪽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상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맞추면 방화지구, 미관지구가 자연 녹지 지역. 아니야, 자연 녹지 지구 그 용도를 사용하는 거 맞아. 전부 다 미관지구인데 용도로. 뭐라고요? 대지는 미관이고 건물은 방화요. 대지는 미관, 건물은 방화? 또요? 네? 건축법상이니까 방화지구는 없으니까 미관지구가. 아니 건축법 방화지구가 있지 왜 없어? 방화지구 있지. 방화지구 있잖아. 방화지구와 건물 자도. 어떻게? 아까 기회를 놓친 분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네. 건물은 방화지구. 건물은 방화지구, 대지는 미관지구? 지금 이쪽은 미관지구, 이쪽은 방화지구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양쪽에 걸쳐 있어요. 미관지구, 방화지구하고. 또 용도적은 일반 상업적과 자연 녹적에 다 방화지구. 다 방화지구. 다 방화지구. 다 방화지구. 어떻게? 건물 어떻게? 건물 전체는 방화지구 좋아요. 건물 전체 방화지구. 또 대지는 녹지하고 일반 상업적. 미관지는 어떻게 하고? 미관지구는 미관 방화 다 적용하고 대지는 미관. 얘기해 보세요. 방화지는 건물도 대지도 자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강의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용도지구하고 용도지역이 겹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꼭 하나를. 에? 지역하고 지구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지역과 지구는 선택의 문제가 중복이라고, 중복. 이해가요? 근데 지역 중에서도, 지역이나 지구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아까 지금 이분이 똑같은 실수였는데, 뭐, 지역과 지구는 선택이 아니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지역은 1차적으로 적용하고 지구는 2차적으로 또 적용하는 거야. 에? 근데 예주도 꼭 지역은 생각하고 그거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을 항상 먼저, 용도 지역과 지구잖아요. 그럼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돼. 지역은 1차, 지구는 2차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을 먼저 선택해. 그럼 여기는 한 필지 대지가 2개 용도지역 걸쳐 있죠? 그러면 대지의 과반이 어디야? 일반 상업적이죠? 근데 녹지역 걸쳐 있죠? 그러면 용도지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일반 상업적을 적용하고 여기는 자연 녹지역을 적용하고 용도지는 이렇게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그리고 그 위에다 용도지역 2차지. 항상. 그 다음에 건물이 미관지역 걸쳐 있죠? 건물이 미관지역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지하고 건물 전부 다 미관지역이 된다고 했죠? 그럼 대지 1000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건물 전부에다 뭘 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지하고 건물 전부에다 미관지를 정해가지고 미관을 깔끔하게 유지해주죠. 대지하고 건물 전부에다. 그런데 건물이 또 어디에 걸쳐 있어? 그러면 이번엔 뭐만? 건물 전부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마르고 탈퇴했더니 지역은 항상 1차고 지구는 2차다. 그리고 용도 지구는 2개 이상의 용도지구 얼마든지 겹칠 수 있다. 에? 또 지역과 지구는 중복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여기는 일반 상업적, 자연녹지역을 정의하고 대지하고 건물 전부에다 추가적으로 미관지를 정의하고 건물 전부에다가 여기는 방화지를 딱 줘서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도록. 그죠? 화재가, 야, 보세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내화 구조를 건축하면서 미관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관지구, 방화지구가 건물 두 개 겹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보통 우리가 꼭 하나 선택하려고 하니까 정답이 자꾸 안 나요. 그래서 절대 지역과 지구는 선택하려면 지역은 선택하고 지구는 그 위에다 정의하는 거예요. 지역 선택 지구 위에다가 항상. 또 지구는 얼마든지 두 개에서 겹칠 수 있어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에 11조 한번 보시죠. 11쪽이 아니고 9쪽. 9쪽에 보면 우리 공법상 각종 실효제도 해제 간주되지 나오죠? 네. 실효제도 해제가 이것도 많이 출제는 문제죠. 그래서 공법상 실효제도 해제 간주제도를 전부 다 거기다 정리했습니다. 먼저 자, 실효제도 보면 국토개혁법상 실효가 몇 개 나오죠? 4개. 자, 첫째, 도시군 관리계획 실효, 시가와 조정계획 실효, 도시군계 시설 결정 실효, 지구단위 계획 실효 4개 나오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해제 간주가 나오죠? 자, 먼저 일단 7번에 공법상 각종 실효 해제 간주 사유 나오죠? 그 다음 큰 목자 뒤에다 적어보세요. 뭐라고 적느냐? 항상 언제다? 네. 우리 공법상 뭐가 해제된 걸로 본다, 실효된 걸로 본다면 언제나 다음 날입니다. 그날은 없어요. 에? 그날은 없다고요? 그날 어디가 찾아봐야 돼? 어디 노래협장 가서 찾아봐야 되고, 여기서 항상 해제된 걸로 본다, 실효된 걸로 본다, 그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3년이 경과된 날에, 2년이 경과된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실효된 걸로 본다. 공법상 이런 년이 절대 없다고요. 전부 2년이 경과된 다음 날, 3년이 경과된 다음 날, 공사일조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럼 먼저 실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도시군 관리계획 실효 나오죠? 이게 여러분 작년까지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개혁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 되면 5일 후부터 효력 다 발생했어요. 언제부터? 5일 후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이내 지정되면 고시하지 않으면 이 발생했던 도시관을 모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바뀌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언제 효력 발생한다 할까?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효력 발생. 그렇죠? 그러니까 지형 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형 도면을 고시해 효력 발생하죠.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잖아요. 교재 보세요. 자, 용도, 지역 등 도시군 관리계획 실효사항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얼마? 2년이 된 날까지 2년 동그라미. 지형도면을 뭐 하지 않으면? 고시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 날에 도시군 관리계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교재도 이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올해 이제 함정 문제인데,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고시하면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런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뭡니까? 즉 지형도면을 즉시 고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형도면을 즉시 고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건 지형도면 고시하지 않아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는 지형도면을 다시 얼마나 고시해라? 2년에 고시해라. 만약 2년에 지형도면 고시하자면 발생한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군관리 실효에서 이 실효는 뭐만? 용도, 지역 등 요것만 실효되지 나머지는 실효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5가지 있잖아요. 도시군관리 결정고시하면 지형도면 고시하면 즉시 효력 발생해버리죠.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와서는 지형도면을 즉시 고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는 지형도면 고시하지 않아도 즉시 효력을 발생하죠. 발생했어. 발생했다가 얼마 이내? 2년 이내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도시군 관리계 일반이 아니고 용도지역 등 도시군 관리계 실효입니다. 용도지역 등 도시군 관리계 실효.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관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도시군 관리계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게 또 뭐냐? 이거죠. 여러분 실효고시입니다. 위에 역시 다음날 옆에다 적어보세요. 실효고시. 여러분 실효고시 하면 항상 꼭 2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 실효고시는 뭡니까? 여러분 실효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사실 알려주는 거죠. 이 실효고시는 항상 누가 한다? 결정고시권자 실효고시입니다. 실효고시는 항상 결정고시권자예요. 두 번째, 실효고시는 항상 무슨 의미밖에 없느냐?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실효고시는 항상 누가 한다? 결정고시권자다. 실효고시는 항상 무슨 의미밖에 없다? 확인적 효력밖에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결정고시했던 사람이 실효됐다는 사실도 고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효고시라는 것은 실효고시를 해야 드디어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실효고시를 해야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이미 효력을 상실됐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알려준다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실효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실효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효고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2년이 된 다음날에 도시군관리 효력을 상실했죠. 효력을 상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실효고시 하겠죠. 실효고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권자니까. 응? 역시 실효고시는 무슨 의미밖에 없다? 확인적 효력밖에 없죠. 그 다음 밑에 시가마 조정구역의 실효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가마 조정구역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타임 조닝이다. 시가마 조정을 뭐라고 한다? 타임 조닝. 용도기 4개 있죠. 용도기 4개 있는데 용도기 4개 중에서 시가마 조정구역은 유일하게 시간상 제한을 받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타임 조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개발장구라든가 다른 용도구역은 한 번 지정하면 기간이 없어요. 영원해. 언제까지? 해제될 때까지. 예? 근데 시가마 조정구역은 기간이 딱 정해있죠. 무슨 기간? 유보기간. 유보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 내지 20년. 범위 내에서 누가? 지정권자가 정하죠. 그러면 유보기간 10년을 정했다면 10년 경우는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한을 받는다. 타임 조닝. 자, 그래서 보세요. 시가마 조정이 언제 실효되죠? 5년 내지 20년 범위 안에서 누가? 지정권자가 정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지정권자 바뀌었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정한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효력을 상실했으면 실효고 있어야 되겠죠. 실효고시 누가 한다? 역시 지정권자겠죠. 아까 원칙적 지정권자 시도의사죠. 시도의사 지냈으면 시도의사, 국장이 지냈으면 국장, 그래서 지정권자 실효고시 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대도시장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자, 교지 마시고 시가마 조정구역은 20년이 경과된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몇 년이다? 5년 내지 20년 범위 내에서 지정권자가 정한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지정권자가 정한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시운계 시설결정이 실효죠. 도시운계 시설결정이 실효. 자, 가로쳐놓고 도시군계획 시설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일몰제. 일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도로, 공원, 철도, 항만 이런 도시운계 시설의 결정을 시되면 최장 존속기간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경과된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일몰된다. 이게 실효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도시운계 시설 결정을 시작부터 몇 년? 20년이 뒤가 돼가지고 사업이 뭐예요? 미집행이죠. 집행 밑줄. 미집행.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집행은 뭐다? 집행은 시행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야. 완료. 자, 도시운계 시설의 결정을 시도하고 20년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20년 경과된 다음날, 이게 아니라고요. 완료가 아니고 20년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으면 이제 완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또 실효고시 하겠죠. 실효고시 누가 합니까? 결정고시권자죠. 누구?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실효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는 도시관리 결정에서 몇 년? 3년이죠. 3년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일 위에 도시군관리계획 실효는 2년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시고,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어디다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유보기간 만료된다. 네, 정확한 지정권자가 정한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이죠. 그러니까 유보기간에도 동그라미 쳐요.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20년이 아니라고요. 도시운계 시설결정 시는 얼마? 20년이 경과된 다음날. 지구단위계 몇 년? 3년이 경과된 다음날 실효되죠. 자, 실효되면 어떻습니까? 실효고시 하겠죠. 자, 여기 실효고시 누가 하는가 보세요. 누가 합니까? 국장, 시도지사, 누구? 자, 여기 시장우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우수. 왜? 지구단위계획 결정우수는 아까 시장우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시장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고시권자 다 다르죠. 누가 실효고시하면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계획 해제간지 나오죠.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고시는 몇 년? 1년.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 1년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미수립, 1년이 경과된 다음날에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해제된 걸로 본다 이 말이죠. 이건 실효가 아닙니다. 실효가 아니고 해제입니다. 해제간주. 요거 하나만. 실효하고 해제는 차이점이 있죠. 실효는 장래적 의미밖에 없어요. 실효는. 그러나 해제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는 실효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1년 이내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지정되고 1년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 경과는 다음날에 기반시설 부담이 해제된 걸로 본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 가면 이 해제 간주사유가 참 많이 나오죠. 네. 도시개발구역 해제간주죠. 도시개발구역 해제간. 자,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이것도 도시개발법 출제 굉장히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도시개발법에 가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뭘 수립해요? 개발법에서. 개발법에서 계획이 3개 나오죠. 제일 먼저 개발계획, 두 번째 실시계획, 세 번째 환지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그래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계획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청사진이 바로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계획 수립해요. 개발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개발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 자, 보시죠. 어느 지역에 개발구역 지정고시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시 신도시를 개발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는 순간 여러분 두 가지가 간주되죠. 기억나시죠?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지정되면 두 가지가 간주됩니다. 첫째 뭐가 간주돼? 첫째 뭐가요? 첫째 뭐가? 두 번째 뭐가? 그거잖아요. 어디에다 신도시를 지정하면 신도시 지정하는 순간 그저 무조건 도시 지역됩니다. 또 두 번째 지구단위 결정 시작합니다. 기억하셔야죠. 단 예외가 있죠. 거기가 취락 지구이거나 비도시적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일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나 원칙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시 됩니다. 그 다음 개발구역 지정고시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이렇게 지정되겠죠. 사업 시행자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행자 뭐 해야 되죠?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자, 개발구역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 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 시행자를 지정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해서 인가 신청. 이걸 누구한테?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해야 돼. 이걸 얼마 이내? 얼마? 자, 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3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으면 사업을 할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3년이 경과된 다음날에 이 개발구역은 해지된 걸로 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얼마? 3년 동안에 3년의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으면 언제? 3년이 경과된 다음날에 개발구역은 해지된 걸로 본다. 그 다음 2번 3번 왼쪽으로 묶어요. 2번 3번 자, 이해됐죠? 이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원래 개발법에서는 이렇게 개발구역을 먼저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때로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나중에 이렇게 개발구역 수립하는 경우 있죠? 개발구역 수립고시 그리고 개발구역 수립하고 어때요? 여기서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원칙은 이렇게 하는데 예외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구역을 나중에 수립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죠? 개발구역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개발구역을 공모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개발구역을 공모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 어떤 경우. 그 개발구역이 투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미성숙지인 경우. 미성숙지. 예를 들면 거기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적, 외적이라든가 또는 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 합격 전체 토지 얼마? 30% 이하인 경우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경우는 투기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구역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이때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얼마 이내 개발구역 수립해야 된다? 개발구역을? 얼마? 2년. 그렇죠? 만약 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2년에 개발구역 수립하지만 2년의 경우에는 다음날에 개발구역 해지된 걸로 본다. 또 개발구역 수립했으면 얼마 이내 실시인가 신청이나? 3년. 안 그러면 3년의 경우는 다음날에 개발구역 해지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있으면 이게 얼마? 5년. 이 얼마? 5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면적이 330 이상일 때. 자, 다시 한번요.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얼마 이내?
2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의 경우에는 다음날의 개발계획 해제를 본다. 단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땐 5년 이내.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년의 실시 인가 신청해야 된다. 안 그러면 3년 경우는 다음날이죠. 단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 이렇게 된다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이 경우는 개발계획 해제가 간주되면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개발계획 해제가 간주된 경우죠. 사업을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도지역은 해보지도 못했으니까 무슨 지역? 여기 예를 들면 농림지역이었다. 농림지역.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다시 농림지로 뭐 한다? 환원된 것으로 보고 지구 단위 자동적으로 폐지된 걸로 봅니다. 그렇죠? 세 가지.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 없으면 이게 원칙이야. 자, 뭐라고요? 개발구역 지정을 시하고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 경우에는 다음날에 개발구역 해제로 본다. 자, 개발구역 지정을 시되고 2년 면적 330은 3년, 5년 이내 개발구역 수립하면 그 다음날 또 개발구역 수립하고 3년 5년 실시 인가 신청하면 그 다음날 해제를 본다. 이때는 용도전 종전 용도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위권 폐지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번 5번 묶어요. 4번 5번. 4번 5번은 공사 끝났죠? 그러면 4번은 수용 방식이고 5번은 환지 방식입니다. 4번은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날이야. 이건 전부 다 다음날이니까. 환지 방식은 뭐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날이야.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날. 환지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간주되죠? 왜냐면 이건 사업의 최종적인 절차니까. 그러면 4번 5번은 오른쪽으로 묶었으면 4번 5번은 여기 용도적 환원된다 안 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구단위계획 폐지가 간주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4번과 5번은 소정의 사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용도전 해제가 간주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폐지가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하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되는 사유 5가지. 이게 출제 참 자주 됩니다. 그리고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냥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아무런 얘기 없으면 자, 개발구역 지정호시오 3년의 실시인가 신청이라. 근데 개발구역을 먼저 정했다. 개발구역 지정하고 2년, 개발구역 수립하고 3년, 면적 330만 5년. 그 다음날 해제되는 걸 본다. 사업이 모두 끝났다. 그럼 수용방식일 땐 최종적 절차 공사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방식일 땐 환지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도 나오면 거의 이제 응용된 문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죠. 여기가 농림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농림지역은 비도시지역이죠. 비도시는 미성숙지죠.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미성숙지야. 미성숙지는 뭘 먼저 한다?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하죠.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뭔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죠. 뭔 말인지 알겠죠? 투기 가능성이 높은 얘기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대답해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얼마 이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2년. 자, 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얼마 이내 개발구역 수립해야 된다? 얼마요? 네, 자꾸 2년만 그러면 안 돼요. 네? 자꾸 2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몇 년이야? 몇 년이에요? 모르지. 모르잖아. 면적을 모르잖아. 면적을 모르는데 2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 항상 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야 돼.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고시 되고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의 경우에는 다음날에 개발계획 해정을 본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땡이야. 이렇게 나왔으면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을 한다. 이런 단서가 붙어야 맞지. 예? 아니면 농림적이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이다.
여기에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얼마 이내 개발구역 수립해야 된다? 그때는 2년. 300만이니까. 500만 제곱미터. 그럼 얼마? 5년.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꼭 의료권. 자,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지금 시중에 문제집 보면 이런 문제집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2년 이내 개발구역 수립하지만 2년의 경우는 다음 날에 개발구역 해지 등을 본다. 맞다. 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면접은 뭐 무슨 2년이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뒤에 다 단서를 붙여주든가 아니면 면적을 언급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오류 문제 참 많다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우리가 면적 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냐? 2년, 3년. 면적 300산 이상이던 5년, 5년. 면적을 꼭 언급해라. 자, 이렇게 해서 국토개법상 실효제도 4가지. 해제 간주제도 하나.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제도 몇 가지? 5개. 해제 간주 5개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지난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출제된 문제.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문제는 깊게 들어가요. 네, 생각했던 문제 깊게 들어간다고요. 물론 생각했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가 응용되고 생각을 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시중에 교재에 있는 문제보다도 실제 우리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문제가 그보다 더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라서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죠?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 시중에 문제집 있는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건 거의 짜집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요하냐. 그러죠? 시중에 문제면 열심히 풀어도 합격을 못해요. 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문제가 깊게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자, 이게 이제 없이 그냥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 실시객 인가가 없으면 3년의 경우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지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고 3년 이내 실시객 인가가 없으면 3년의 경우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지된 걸로 본다. 왜? 네?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바로 실시계획이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고시 되고 3년에 실시 인가가 없으면 3년 경우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 해지 등을 본다. 맞다 틀리나? 지금 이 첫 번째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얼마? 3년 이거잖아요. 개발구역 지정고시 3년에 실시 인가가 없으면 3년 경우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 해지 등을 본다. 자꾸 바꿀래 이 정답을? 지조가 있어야지. 한 번만 더. 도시개발구역 교재 보고 하세요. 교재 1번이라니까요. 보고 하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되고 3년 이내 실시객 인가가 없으면 3년의 경우에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지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을래요? 그거 잘 쳐다보라고요. 쳐다봐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에 실시객 인가가 없으면 3년 경우는 다음날 이렇게 나왔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래요. 3년 이내에 실시객 인가가 없으면이 아니라 3년에 실시객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인가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하는 것이고 인가는 지정권자 하는 거야. 지정권자가 3년에 실시 인가해라 이게 아니라 시행자가 3년에 실시 인가 신청이라 신청. 너 3년에 실시 인가 신청하자면 너 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3년에 실시 인가가 없으면 3년 경우는 다음 날에 해지된 건다. 99%가 다 맞다. 동그라미 쳤어. 왜? 3년만 보고 말이지. 그렇죠? 인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인가가 없으면.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따오따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실효, 해제, 간주 사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7조 하나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7조. 11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오죠. 건축 허가 등의 제한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자, 이거 최근에 특히 2번 건축 허가 착공의 제한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건축 허가 착공 이제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7번 정도 출제됐는데 이 건축 허가 착공 최근 5년 동안 계속 연속 출제됐다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이것도 계속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 건축 허가 착공의 제한 이거 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먼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자,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착공의 제한, 요거 어디 다른 종이에다 잘 적어가지고 안에 나중에 가서 다시 잘 정리해서 써 넣으세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면 우리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우리 공법상 총 3번이 나옵니다. 국토개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국토개법 56조이랑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정비법상 개발행위 허가, 우리 공법상 개발행위 허가 총 3번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비교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제한 18쪽에 보면 국토개발상 개발행위가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가 도시정비법상 개발행위 세 개가 정리되어 있죠. 비교. 이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개발행위가 있으면 우리 공법에서 말이죠. 40문제 중에서 공법이 어렵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다고 자꾸 엄살을 많이 부르는데 왜냐하면 공법 40문제 중에서 10서너 문제 정도는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토개법 56조 개발행위 허가 있죠. 하나. 지구단위 계획 있죠. 둘. 장기밀집형 도시훈계 시설부지 매수 정보 있죠. 셋. 이런 문제는 거의 지금까지 100%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문제 꼭 나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짚어보면 건축법 우리가 주택법 이렇게 해가지고 쭉 6개 법률 중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적으면 한 10서너 문제, 많게는 15문제 정도 매년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그럼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그 문제를 일단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 나오면 내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확신할 정도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반타작만 해도 공부는 절대 60점 이상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나온다 해도 그냥 시험 보는 자에 가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우리 공법상 3번 나오는 거죠.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정비법상 개발행위 허가 3번 나오는데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출제빈도 100%야. 이건 제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나왔으니까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문제가 나옵니다. 아니면 한 문제.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한 문제 내지는 2문제 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 보면 앞에 국토개발법 개발행위를 다 정리해놓고 두 번째 뒤에 가면 국토개법 개발법 정비 세 개를 비교해놨을 겁니다. 그건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 대신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과 착공제 이것도 굉장히 출제 많이 문만 정했는데 먼저 보세요. 우리 국토개발상 개발행위가 자 이게 국토개법 56조라고 그랬죠. 개발행위는 몇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국토상 개발행위 허가에서 개발행위 몇 가지를 얘기해? 5가지를 말합니다.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분리하면 6개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이 6가지를 제한하는 거죠. 국토개법상.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는 건 뭐냐? 이 개발행위 6가지를 앞으로 허가해주지 말라 하고 누군가가 제한한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말라. 그러면 개발행위는 크게 몇 가지? 5가지입니다. 5가지를. 허가를 누가 하죠? 6개. 지역 장애하죠?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사, 개발행위 허가죠? 이 6개 지역 장애에 앞으로 허가해주지 말라고 제한한다는 얘기죠. 제한은 여러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 국장이 제한할 수 있고 또 누구? 시,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고 또 누구? 시장,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안은 뭘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말이죠. 이 시장우수 요걸 좀 유의하셔야 되죠. 시장우수. 왜 유의해야 되냐? 원래 우리가 제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하는 거죠. 윗사람이 밑에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6개 지역장 누구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잖아요. 그럼 국장이 제안한다. 말 되죠? 전부 자기 밑에 사람이니까. 시도사가 제안한다. 말 되죠? 여기 시장 군수가 있으니까. 근데 시장 군수가 제안한다. 이게 문제야. 시장 군수 도대체 누구를 제안해?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를 제안해? 아니면 시장 군수가 자기가 자기를 제안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 군수는 빠졌어야 되는데 우리 법률 조항에 잘못 들어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이거는 법률 흠결이라고 합니다. 흠결. 예? 그래서 사실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는데 단 여러분은 법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제가 됐을 땐 법 규정대로 정답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제안하면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제안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걸 일단 하시라고요. 그러면 제안 사유가 뭐죠? 제안 사유 이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자체 뭐죠? 자, 이가 녹지적과 어디? 계획 관리적에서 뭐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두 번째 뭐가? 새들이 집단적으로 합창을 하고 있거나 세 번째 뭐예요? 우량 농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에? 어디? 녹지는 도시적이에요. 계획관이 도시에 준하는 지역이죠. 그럼 적어도 도시적이거나 도시적에 준하는 지역에서 새들이 또 수목이 우량농지 그러면 희소 가치가 높잖아요. 이때는 개발하지 말고 개발을 제한하는 거죠. 반드시 녹지적과 계획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개발로 인해서 개발 주변에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에 훼손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보세요. 뭐라고?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훼손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죠? 그 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페이지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렇죠? 세 번째. 자, 도시. 군, 무슨 계? 기본계.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 관리 계획을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수립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다섯 번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이 사유가 5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실무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뭐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주택을 건축한다, 펜션을 건축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개발행 허가입니다. 개발행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말라, 개발행 허가를 해주지 말라 하고 제한하는 겁니다. 자, 사유가 뭐라고요? 녹지적과 계획관리에서 이런 거. 개발에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훼손을.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고 있어. 그러면 계획 수립이 되면 계획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끝나면 용도지가 바뀔 수 있죠. 용도지가 바뀌면 그 개발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으면 앞으로 3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으면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죠. 자, 이런 경우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한 기간 얼마죠? 제한 기간 얼마까지 제한할 수 있어? 네? 밥 먹듯이 나오는 문제. 개발행위 허가는 얼마까지 제한할 수 있다? 기간? 네? 3년? 3년?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대충 하지 마시고. 대충 하면 항상 틀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1회 하나요. 1회 하나에 3년 범위 내야. 1회 하나 3년에. 1회가 꼭 들어가야 돼. 1회가 없으면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회 하나에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또 어때요? 1회 하나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죠. 그러죠? 이때 1회 하나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몇 호에서 몇 호? 저기 3호에서부터 몇 호? 요거잖아요. 3, 4.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얼마까지 연장 가능하다? 2년까지 연장. 1회 하나요. 그럼 이때 최장 5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1회 하나에 3년 이내에 제한할 수 있다. 1회 하나에 3년 제한할 수 있다. 단 3번 또는 4번 또는 5번의 경우는 1회 하나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번과 2번은 절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냐? 어떤 경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거 어떤 경우 하는 경우죠? 어떤 경우 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합니까? 신문상. 네? 뭐 할 때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어떤 경우 이루어지냐고요? 항상 우리가 공법에서 어떤 제도가 나오면 여러분 가장 기억하는 게 뭐냐? 어떤 제도, 이 제도 왜 나왔는가? 이런 제도 어디다 써먹는가?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 그걸 모르고 이론만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항상 나오면 이게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가? 뭐 하려고 이루어지는가? 왜 나왔는가? 취지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투기 어떤 경우 있어? 어디에서 주로? 개발이 허가제는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 예? 어디서 하신다고 했어? 보세요. 앞으로 이 그림을 하나 딱 기억하세요. 여기가 송도입니다. 송도 신도시. 송도 신도시. 예? 송도 외곽 지역에 여기 뭐겠냐? 소위 생산 녹지죠. 생산 녹지죠. 이게 보통 이제 농경지잖아요. 농경지. 그러면 국가에서 송도에다 신도시를 발표하죠. 신도시를 발표했잖아요. 신도시 발표하면서 항상 신도시 발표하면 투기꾼들이 몰려들잖아요. 정부는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항상 투기 억제 대책을 두 가지를 발표해요. 투기 억제 대책을 첫 번째 뭐냐? 여기에 A, 자 B, C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A, B, C는 송도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이 땅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용당하죠. 수용당한 사람들 보상금 나오죠. 보상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뭐래? 각종 투기를 하죠. 대표는 뭘 한다? 에? 가서 밤새 가서 건물 지어버리죠. 밤새 가서 빈하우스 설치해 놓죠. 밤새 가서 인삼을 쫙 심어버리죠. 그럼 보상금 늘어나잖아요. 이런 투기를 허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도시 지역 내 이들의 투기를 막게 한 대책 하나. 두 번째, 여기에 값을 병익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토지는 수용돼야 안 돼요? 수용돼야 안 돼요? 여기가 신도시잖아요. 여기는 수용 안 되죠? 신도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는 어차피 수용도 안 당할 땅이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 무분별하게 개발이나 해보자. 이 사람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찾고 하게 되잖아요. 이때 여기 아직 개발도 안 끝났는데 여기까지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가 진행되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투기 방지 대책을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도시가 발표되는 신도시 지역 내 투기 방지 대책, 신도시 외곽 지역 투기 방지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 신도시 지역 내에다 발표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여기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서 이걸 해주지 말하고 여기는 아예 건축물 건축 공작물서 이걸 못하도록 개발 허가를 제한시켜 버린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 아니야.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게 뭐다? 개발행위 허가제야.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신도시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무분별한 개발한다고 그랬죠? 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지정하는 게 뭐다? 이게 뭐야? 시가와 조정계잖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영종도 아닙니까? 영종도. 에? 그래서 뭐 최장 10년, 지금 현재 영도 2002년부터 시가와 조정이 현재 묶여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지정되면 두 개 나온다. 신도시 지정 내에다는 개발행위 허가 조치가 떨어지고 신도시 외곽 지역에다는 시가와 조정기로 묶인다. 동탄 신도시, 세종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모습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여기서 신도시는 몇 가지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처치, 토지 분할, 물건 쌓는 이걸 허가주만 딱 제한시키고 여기는 시가와 조정을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시가와 조정 이 그림을 모습에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 이루어지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번은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죠.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뭐냐? 보세요. 이건 국토개법이죠. 이건 뭐야? 건축법입니다. 그럼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해서 등이잖아. 등. 건축 허가만 제한한다는 게 아니죠. 두 가지는 첫째,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는 뭐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건축법상 여기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건축 허가 해주지 말라. 이게 건축 허가 제한이고, 야 허가는 해주되 2년 동안 착공을 시키지 마라. 착공. 이게 착공인 제한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은 건축 허가는 착공인 제한이야. 그러면 이건 누가 제한하냐? 첫째,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누구? 시,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건축 허가를 누가 하죠? 건축 허가권자. 시장군 수구청장? 건축권이 누구다? 원칙적 건축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예외적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예? 대형 건축물 있잖아요. 특별시장, 광시장. 자, 그래서 그걸 다시 적어보면 허가권자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건축 허가권자죠. 자, 그럼 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 이유가 뭐냐? 첫째,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또는 뭐예요? 요청이 있었던 경우. 누가? 주무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사람이 주무장을 요청했던 경우. 그래서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으면 국장은 누구에게? 보세요. 국장은 여기 건축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밑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이 있을 때는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냐? 국토까지 아닌 적은 지역계획입니다. 지역계획. 또는 뭐예요? 도시, 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 계획상 필요. 자, 국토까지는 아니죠.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 누구의? 보세요. 이 중에서 시도지사가 말 시키면 제안하면 들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에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이렇게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에 시도지사는 허가권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윗사람이 밑에서 제한하는 거니까. 이때
제한하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 내용을 즉시 뭐 하도록 돼 있다? 예? 보고 의무가 있어. 보고해야 될 의무. 그런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 싶으면 즉시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때 자, 또 관건 건축 허가 제한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기간. 건축 허가 제한은 몇 년까지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네? 얼마예요? 2년가 아니고 2년 이내. 2년 이내로 건축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얼마? 1년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럼 최장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중요한 점이 여기는 이래 하나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에? 여기는 아까 뭐예요? 이래 하나요? 그렇죠? 여기는 이래 하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는 것은 먼저 2년까지 건축하나 착공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또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한 번. 그럼 최장 3년이 제한됐죠. 기간 끝났어. 끝났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제한 조치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일이라는 얘기 없으니까. 에? 이게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법상 제한하는 건 뭐와 뭐야?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아니면 뭐야?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두 가지.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착공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건 뭐예요? 개발행 허가제는 5가지를 제한하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는 쭉. 이게 개발행 허가 제한, 국토, 이건 건축 허가 등이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제한한다고? 개발행 허가 제한을? 개발행 허가 제한을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 신도시. 신도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물 이런 다양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 지원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러면 건축 허가나 착공의 제한 이건 어디서 하냐? 구도시. 구도시 어디? 재개발지역. 예? 자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면 재개발지역에서 자꾸 건축물 건축에서 분양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 무슨 흑석동이라든가 뭐 상계동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 허가 등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송도 같은 데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재개발지역 여기가서 저 신도시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는 도시개발구역이죠. 신도시 여기는 재개발구역 재건축지역 이런 구도시는 건축물의 건축과 착공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건축허가 제한입니다. 자, 이 건축허가 제한이 최근에 5년 동안 계속 출제됐다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보세요. 국장은 허가권자의 시도지사는 시장우수구청장. 이 허가권자 아니죠. 두 번째 시도지사는 제한했으면 국장한테 뭐 한다? 보고 의무가 있다. 보고를 받은 국장은 그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 싶으면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또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한 기간 세 번째 뭐예요? 2년 이내 단 1년에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래가 없다. 그렇죠? 여기에 건축과 착공이 있지 않으면 여기 최근 5년 동안 계속 출제됐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개발행 허가 제한, 건축과 제한 이걸 다시 한번 잘 그리셔가지고 거기다 써 넣으시고 두 개를 확실하게 비교되세요.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개발행 허가, 건축과 제한. 신도시에서는 개발행 허가 제한, 재개발지역에서는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안하도록 하고 뭐 기회가 되면 뒤에 다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갑자기 일정이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뒤에가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원래 이건 뭐 다음에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일정 안 잡았던 것인데 이렇게 오늘 일정이 변경됐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왜냐하면 일단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꼼꼼하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중요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시면 18쪽에 개발행 허가 3개 좀 제한 비교되어 놨죠? 어떻게 다른가 잘 보시고 또 1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경제 시설부지 매수청 이게 거의 출제인데 100%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매년 나왔던 게 이겁니다. 매년.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면
그것 말고도 매수 청구권이 3개가 있어. 우리 공법상 매수 청구 총 4개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토지거래 불가침 매수 청구, 농지 매수 청구, 정비법상 우선 매수 청구. 그렇죠? 매수 청구 총 4개 나오죠. 그걸 또 비교하자. 그러면 21조에 가면 공법상 제한제도가 3개 나옵니다. 제한제도. 네? 도시유건 관리계획 위반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제한제도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또 이거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넘겨보면 또 뭐가 나온다. 이번엔 뭐가 나온다? 매도 청구. 아까 매수 청구했죠. 공법상 매도 청구제도 3개 나오잖아요. 매도 청구하면 우리가 흔히 알박기 방기 대체로 매도 청구 3개. 이것도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점이 채권이 나옵니다. 우리 공법상 채권이 총 5개가 나와요. 채권 5개. 결론적으로 한 문제에서 최고 3문제까지 나옵니다. 채권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채권 문제 나오고 아니면 많게는 3문제까지 출제된 채권이야. 그러니까 이 채권도 5개로 꼭 비교해서 확실히 정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25조. 공법상 토지수용 나오죠? 우리 공법상 토지수용이 총 또 4번 나오잖아요. 이 토지수용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꼭 예상되죠? 그래서 4개를 꼭 비교해서. 특히 뭐가 중요하다? 거의 사업인정시의 특례. 사업인정시의 특례는 언제부터 토지 수용이 가느냐. 수용의 시기 문제거든요. 수용의 시기. 그래서 무엇을 사업인정시 뭐냐. 시설사업은 실시계획고시, 도시개발사업은 세부 목록고시,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고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고시. 이거 좀 꼭 기억하시고요. 넘겨봅니다. 26쪽은 우리 공법상 인가권자, 각종 인가권자 다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28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2개를 묶어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러죠. 2개 묶어서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29쪽 지구단위 계획구역 출제 빈도 100%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구단위계 매년 출제돼요. 올해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아까 개발행 허가 지구단위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적이 지정되는 거, 비도시 지정되는 거 정확하게 잘 비교해놨으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30쪽에 뭔데? 토지거래 허가하고 주택거래 신고를 비교해놨죠. 자, 역시 여러분 주택거래 신고. 여러분 주택거래 신고 지금까지 매년 나왔죠. 주택법에서 7문제 나오는데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는 최근에 거의 매년 출제되어 왔어요. 그래서 토지 허가제하고 2개를 좀 비교해놨고요. 그 다음에 32쪽 가면 여러분 공법상 여러분이 어때요? 좀 암기하기 힘들어하는 수치들. 근데 여기 있는 수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수치를.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개발구역 지정 면적, 토지 허가 면적, 건축법상 신고사항이 있죠. 이 건축법상 신고사항 우리 시험에서 8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고요. 건축 신고사항.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대지 분할 제한.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수치 중에서 꼭 암기를 수치 이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가면 여러분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각종 동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동의자 수 거기도 쭉 비교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5조 이건 우리가 여러분 써넣어야 될 것들인데 정비법상 주요 내용 이거 좀 꼭 정리를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36조 우리 공법상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자 전부 정리해놨죠. 시행자. 우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자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뭐가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시행자 꼭 정리하셔야 되고 주택법상 사업주체까지. 그 다음에 37조에 조합 나오죠. 자, 우리 공법상 조합, 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 도시정비사업조합 나오죠. 우리 공법에서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게 조합입니다. 조합이 3번 나오는데 보통 조합은 작게는 2문제가 나오고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됩니다. 거의 조합은 하나씩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 하나씩. 그러니까 이 조합 3문제가 다 나온다고 보면 40문제 중에서 어떻습니까? 3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조합이 가장 출제 높은 거죠. 그래서 조합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8쪽 가면 여러분 재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비교해놨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재개발이 뭐고 재건축이 뭐고 정확하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가 언제나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 꼭 하나 나오는데 나오면 재건축의 특징이라든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교하는 문제 나오든가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문제를 물어보든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전부 쭉 비교해놨으니까 정리하시고요. 39쪽에 투기과열주 전매 제한. 여기는 조금 올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근에 투기과열주 전부 다 폐지됐죠. 전매 제한도 거의 있으나 마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40쪽부터 보면 농지법이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이라든가 농지의 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41조 농지 전용에는
농지법에서는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나오는데 거의 한 문제는 이 동지 전용 문제 나옵니다. 농지 전용.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 전용이야. 그 다음에 42쪽 가면 각종 행정관청, 예를 들어서 시장구, 수구청, 시류사 자꾸 헷갈리니까 그 중요한 것들 제가 딱 순서 잘 정리해놨어요. 예? 그 다음에 43쪽 각종 처리기관, 허가권자, 우리 공부에서 누가 뭘 하느냐, 며칠 전에 했냐, 여기죠? 요거 중요한 수치들 전부 다 정리해놨고요. 44쪽 이행강제물 우리 공법상 3번 나오죠? 건축법상 이행강제물, 농지법상 이행강제물, 국토기업법상 이행강제물. 자, 이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강제물 우리 시험에 전체상 8번 이상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46조 토지거래 허가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이요. 토지를 허가 받아야 되는가, 농지 취득 받아야 되는가. 역시 그 밑에 쭉 지금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내용들인데 거기 비워놨으니 참조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47조 농지보전 부담금. 그 다음에 이제 48조부터는 우리 공법상 각종 사업시행 절차죠. 건축물 건축, 건축 절차 어떻게 건축되느냐. 자, 넘겨보시면 주택법상 주택은 어떻게 건설하냐. 그 다음에 시설사업. 그 다음에 넘겨보면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절차를 쭉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자료가 나와 있어 여러분이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자료 남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나눠드리지 않는데 여러분과 저희를 같이 정리해야만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시고 일단은 여기 있는 것을 최대한 중요한 것들 자꾸 반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면 거의 출제비도 50%는 여기서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꼭 좀 정리하시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여기서 이제 뵐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7월달, 8월달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앞으로 과정 계속 들어가니까 7, 8월 문제풀이는 아마 여기서는 거의 지금 7, 8월달은 무료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다른 데서 하고는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공법은 특히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와서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게 특강이라든가 앞으로 일정이 있으면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질문 있나요? 자, 없으시면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시 또 뵐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